여러분, 우리 대구의 번개시장 TV, 그리고 부산의 개미방송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윤칼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남 밀양이라는 전통적인 보수 이 도시에 김원봉이라는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김일성과 6.25 남침 때 동업자 역할을 했던 결정적인 동업자, 남한노동당, 남노당의 박헌영, 그리고 김원봉, 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의 6.25 남침이 가능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김원봉은 1919년 조선의열단이라는 걸 만든 이후 끊임없이 대세에 편승하기 위해서 눈치를 봐온 전형적인 기회주의자고 해바라기 군화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개석, 중화인민공화국의 장개석 군대가 득세했을 때는 상해 임시실 정부에 붙었고, 또 모택동의 중공군이 공산화에 성공하자 그가 이끌었던 조선의열단은 중공군의 팔로군, 그 팔로군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말하는 김원봉이가 대한민국 국군의 원조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원조라는 것은 완전히 역사 왜곡입니다. 그 김원봉이의 조선의열단이 가담한 중공군 그 팔로군이 결국은 조선인으로 이루어진 군대인데, 그 군대가 김일성 군대, 김일성 인민군에 가담함으로써 김일성으로 하여금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남한 군대보다 우월하다는 확신을 줘가지고 결국은 6.25 남침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런데 김일성이가 6.25 남침을 감행해야겠다는 그 결단을 내리게 한 그 배경에는 바로 남노당의 박헌영, 이 박헌영이가 김일성 당신이 남침할 경우에 사흘 안에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줬고, 1948년 김원봉이가 김규 선생과 함께 김일성과 남북 통일 단일 정권을 협상하자라고 올라갔을 때 김구 선생과 김규 선생은 다시 남쪽으로 돌아옵니다만 김일성한테 엄청난 사기를 당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김원봉은 김일성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제1대 최고인민회의 위원, 당시 대한민국의 그 재연 국회의원과 똑같은 그 감투를 쓰고, 이어서 김일성 내각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검열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상을 하고, 이 과정에서 바로 김원봉이가 이끌던 그 조선의열단이 가담한 그 중공군 팔로군이 김일성 군대에 합류하게 되고, 그 조선의열단을 이끌었던 김원봉이가 월북함에 따라서 김일성은 100만 원군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른바 6.25 남침을 감행하게 된,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김일성, 그 다음에 박헌영, 김원봉은 6.25 남침의 공동 동업자입니다. 이런 김원봉이를 미화하고 김원봉이를 미화하기 위한 그 의열기념관이 경산담도 밀양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김원봉에게 마음속으로 술 한 잔을 올리고 싶다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이런 황당한 사태가 벌어져 있고, 이 김원봉을 기념하기 위한 의열기념관뿐만 아니라 여기서 얼마 가지 않으면 윤희상 국제음악당이라는 황당무계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김일성의 꼬북 역할을 했던 윤희상을 기리는 음악당이 있고, 그 음악당 앞에는 윤희상의 유골이 묻혀져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가 법무장관에 임명하기 위해서 온갖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는 그 조국과 김원봉과의 관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김원봉이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치 권력이 어디로 가는가를 이 눈치 보는 그러한 기회주의자고 해바라기 인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김원봉이는 1945년 해방이 되자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닌 어중간한 입장에서 눈치를 봅니다. 그게 바로 여운형, 박헌영, 김원봉 이런 5명이 전평이라는 이 통합단체를 만들어요. 좌파 정당과 그 당시 해방 후에는 뭐 몇천 개의 정당이 난립하던 상황이었는데, 좌파 정당과 시민 세력을 묶겠다 하는 그 전평이라는 단체에 김원봉이가 박헌영, 여운형과 함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근데 그 전평의 문화부장을 누가 했냐면 바로 조국의 종조부, 그러니까 조국의 할아버지의 그 동생, 종조부라는 것은 할아버지의 형님이나 동생을 통상 말하는 건데, 그 종조부 조맹규가 여기 경남 창원의 계광학원이라고, 이 계강학원에 선생을 했습니다. 이 바로 계강학원이 바로 조국의 아버지가 인수했다는 웅동학원이에요. 웅동학원. 그 계강학원에서 선생을 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왜 체포가 됐냐면 그 바로 여운형, 박헌영과 함께 했던 전평의 문화부장을 하다가 잡혀간 겁니다. 제가 증거를 내겠습니다. 비 안 오죠? 예. 아이고. 자, 여기 보면은 창원에 계강학원이라고 있었는데, 이 계강학원이 지금 조국의 아버지가 인수했다는 그 웅동학원입니다. 그 계강학원의 선생을 조국의 종조부가 했는데, 이 조맹규라는 종조부가
바로 박헌영, 여운형이가 했던 그 전평의 문화부장을 하다가 구속이 된 겁니다. 구속이. 자, 그렇다면은 이 문재인 정권에서 왜 김원봉에게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주지 못해서 애걸복걸하는지 그 해답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엄한 사람을 이 김원봉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습니다. 김원봉이는 1948년 김규식 박사와 월북을 해서 김일성과 회담한 다음에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은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김원봉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김일성과 6.25 남침을 공동으로 계획했던 사람이랍니다. 바꿔 말하면 박헌영과 김원봉은 김일성의 오른팔과 왼팔이었단 말이죠. 이런 자를 지금 항일 독립운동가라고 미화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 밀양 한가운데에 지금 의열기념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반대한민국적인 지금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사실상 그 기념관 안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진정한 독립애국자, 독립운동가,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에 공헌했던 분들이 대부분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서 김원봉은 절대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반대한민국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이걸 밀양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이 다 아셔야 되는데 이런 역사 왜곡이 지금 버젓이 문재인 정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김원봉의 똘마니가 누구냐면 바로 조국의 종조부 조맹규였다는 거예요. 조맹규. 그렇다면 이 정권이 왜 지금 김원봉이한테 대한민국 건국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논리라면은 박헌영도 항일운동했고 김일성도 항일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훈장은 박헌영도 받아야 되고 김일성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좌익들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연출해 왔느냐? 암살이라는 영화, 정말 공전의 히트를 했던 그 암살이라는 영화 속에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하는 대목을 슬쩍 집어넣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김원봉을 데뷔시키는 겁니다. 야, 그렇게 정말 멋진 독립 항일 운동가가 존재했는가? 이것을 이제 데뷔시켜 가지고 김원봉이를 훈장을 주게 되려 하다가 대한민국 보수우파 태극기 이 국가 중심 세력들이 들고 일하니까 지금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은 자, 지금 북한에서 김일성이야말로 항일 독립 운동의 화신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김일성, 박헌영이한테도 훈장을 줘야만 마땅한 거죠. 자, 그런데 김원봉의 과거사를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국민들의 그 반일 감정, 항일 감정에 그 말초신경을 건드려가지고 마침내 이 밀양에 사실상 김원봉을 기념하는 의열기념관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가보니까 거기를 구경하러 오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김원봉과 같은 저 애국지사를 우리가 훈장을 주지 않을 수밖에 안 나게 말이 안 난다. 이런 세뇌 공작을 받아가고 있어요. 과연 밀양의 우파들, 밀양의 애국 시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건지. 자, 그런 김원봉이 밑에서 이 소위 말하는 민평의 문화부장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조국의 종조부다. 이게 상식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보십니까? 조국이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조맹규는 우리 종조부시다. 그 종조부가 민평, 여운형, 박헌영과 함께했던 그 민평의 문화부장을 하다가 그 잡혀간 개강학원, 그 개강학원을 조국의 아버지가 인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사가 누구냐? 이사가 조국인 거죠. 그렇다면 과연 김원봉이한테 훈장을 줘야 한다고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일 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조국이라는 정권 2인자의 입김은 과연 없었느냐. 이걸 밝혀내야죠. 이걸 자유한국당이 밝혀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단 한마디가 없어요. 조국이가 28살에 박사학위도 없는 상태에서 석사학위만 갖고 울산대학교 교수를 했습니다. 이것부터가 자기 조국의 딸의 입학이 부정인 것은 물론이고, 조국의 울산대학교 교수 채용 과정부터가 이건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떻게 석사학위자가, 당시에도 이미 박사학위자들이 차고 넘쳤는데 어떻게 석사학위자가 울산대학교 교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울산 경찰이 조사를 뒤추적을 해보니까 바로 산호맹이라는 그 산호맹의 강령 연구실장이 조국인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당시 산호맹의 위원장이 지금 부산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대한민국 이거 보면 거의 공산화가 다 된 거예요, 지금. 그 조국이가, 제가 이제 늘상 하는 말이,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좌파, 친북, 종북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사를 보면은 제가 아는 한 100% 전부 밥상머리 좌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6.25 때 인민구를 했거나 무슨 좌파에 부역했거나, 자기 할아버지, 자기 뭐 누가 할머니, 어떤 사람들이 당시에 무슨 인민군에 부역했거나 아니면 노골적인 빨갱이 했거나 하는 그 가족사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연좌제라는 게 그 당시에는 다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연좌제가 깨지면서 소위 말하는 그 좌파 가족사를 갖고 있는 세력들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사법부, 대한민국의 이 중심 세력에 다 진출한 거예요. 다 진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온갖 거짓과 위선을 일삼아 가면서, 한마디로 조국의 그 가족 사기단, 이 거대한 가족 사기단이 그 대한민국의 좌파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위선적이고 부도덕한가를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조국은 무려 11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을 출입하는 그 온순한 부들 애완견과 같은 그 기자들 앞에서 11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을 사회자로 앉혀놓고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까지 다 앉혀놓고서 기자 간담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조국이가 뭐 완전히 자기 변명, 그리고 언론은 거기다가 맞춰주고. 조국이가 지금 법무부 또는 법조 출입기자, 그 전문 기자들이에요. 그 기자들한테 이걸 설명을 했어도 용인을 할까 말까인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에 출입하는 기자들, 관심도 별로 없는 완전 어떤 나팔수, 문재인 나팔수, 이런 기자들 앞에서 11시간 대한민국의 공중파와 종편 그 전파를 다 장악해가지고 11시간 동안 떠들어댔어요. 이게 말이 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한마디로 완전한 불법이고 완전한 편법이고 말이죠. 평등과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었던 문재인과 이 조국의 쏟아낸 말이 얼마나 거짓인가를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근데 유시민이가 뭐라고 합니까? 한 개도 법을 위반한 게 없다라고 지금 완전히 염장을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분명합니다. 이번에 문재인은 아마 전자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돌아와서 바로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미 공은 120석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 쪽에 이미 넘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 어떻게 하겠습니까?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루 이틀 뭐 좌파 독재니 어쩌니 떠들다가 다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조국 사태는 문재인의 위기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강한 위기, 더 심각한 위기는 자유한국당의 위기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조국 사태가 완전히 자유한국당을 흔적도 없이 쓸어갈 겁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1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밀양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차문 열고서 환호한 걸 보십시오. 이게 민심인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이번에 날아갑니다.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사직서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만약에 문재인이가 이번에 조국을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그 즉시 의원 총사퇴 카드를 내밀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달라붙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윤창중 칼럼 세상은 지난 8월 24일 부산일보에서 열린 그 윤창중 정치학교에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다 묶을 수 있는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 이른바 국중세를 결성했습니다. 이 국중세와 제26차 윤창중 정치학교는 공동으로 9월 28일이죠. 토요일 오후 2시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는 그 구미 생가, 그 바로 동상 앞에서 조국 규탄 범국민 총궐기 대회를 갖겠습니다. 조국이를 임명하든 안 하든 간에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총결집하는 권리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28일 오후 2시 경북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동상 앞에서 제1부는 2시간 동안 그 동상 앞에서 집회를 한 뒤 구미 시청까지 가두 행진을 하고
그 구미시청 앞에서 제2부 장외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중은 50여 년간에 걸친 서울 활동 그 무대를 모두 정리청산하고 2달 반 전에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에 내려왔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이 무너진 재단을 제가 다시 쌓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밀양 관아 앞에서 윤창중이가 홀로 1인 시위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거대한 불길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재단이 하나하나씩 다시 쌓여질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물론이고 부산, 경남의 보수 우파 국민들,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시는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들, 그리고 대전, 청주, 춘천, 수원, 인천, 마침내 서울, 대구, 부산, 서울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삼각벨트를 반드시 만들어서 내년 4월 총선과 문재인 타도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홍보 활동을 밀양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9월 28일 오후 2시 토요일입니다. 경북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동상 앞에서 열리는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 제26차 윤창중 정치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조국 규탄 총궐기대회에 전국의 국민들이 다 몰려오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